제가 해보겠습니다. 저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하! 접시닦기 주제에? 무슨 노래를 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을 한 접시닦기 철수가 손을 들며 화려한 파티장으로 나왔어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만 철수는 자신 있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저리 안 꺼져? 관리자인 제임스 박이 나서서 소리치지만 철수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철수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다들 충격을 받고 마는데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5성급 호텔, 그 화려한 로비 아래 지하. 이곳은 찜통 같은 열기와 썩은 음식물 냄새가 진동하는 말 그대로 전쟁터 같은 주방입니다. 그 구석에서 땀에 흠뻑 젖은 채 산더미 같은 접시를 닦고 있는 한 남자. 올해 60살 한국에서 온 김철수 씨입니다. Hey, old man, hurry up. 젊은 셰프가 먹다 남은 스테이크 소스가 묻은 접시를 던지듯 밀어넣습니다. 쏘리. 음식 소스 국물이 철수의 낡은 앞치마에 튀었지만 그는 묵묵히 고개만 숙이며 미안하다고 되새김질만 했어요. 그저 헤이 혹은 올드맨으로 불리면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었죠. 철수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접시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물에 불어 터진 손가락이 아팠죠. 식기세척기가 굉음을 냈습니다. 쾅쾅쾅쾅. 그릇 깨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졌어요. 철수의 온몸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와 함께 진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아씨! 이게 무슨 냄새야? 하수구 터졌어요? 오늘 VIP 파티 있는 거 몰라? 격 떨어지리 진짜! 공연 기획자 제임스 박이었습니다. 42세, 같은 한국인이지만 철수를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주방 바닥에 흥건한 물기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더니 그 화풀이를 애꿎은 철수에게 쏟아냅니다. 이봐요, 김씨! 바닥 물기 안 닦아? 내가 미끄러져서 다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아, 죄송합니다. 금방 닦겠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휴, 나이 처먹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제임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망신 다 시키네! 능력 없으면 나가서 패지나 줍든가! 왜 미국까지 기어 들어와서 민폐야! 제임스는 철수의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철수가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붉어진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는 다시 고무장갑 낀 손을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화를 내면 쫓겨나니까요. 딸을 찾을 때까지는 여기서 버텨야 했습니다. 철수는 젖은 손으로 품속 깊은 곳을 더듬거렸어요. 꼬깃꼬깃해진 수첩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물에 젖고 닳아버린 수첩이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꺼내본 종이었죠. 철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어머니의 필체가 보였어요. 1995년 김지은 미국 뉴욕 임양.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줄이 철수의 인생을 바꿨어요. 물에 젖고 닳아버린 그 수첩을 볼 때마다 철수의 시간은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으로 되돌아갑니다. 5년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특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갔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철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습니다. 가쁜 숨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어요. 네, 어머니.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용서해라. 엄마를. 용서해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산소 마스크가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산부인과 복도.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숙이던 순간. 죄송합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었어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죠. 복도 끝에 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어머니도 따라갔죠. 단 한마디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30년 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안말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철수는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받아라. 철수는 수첩을 받았어요. 펼쳐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995년생 김지은 미국 뉴욕 입양. 단 한 줄. 하지만 철수의 세상을 뒤흔든 한 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가쁜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진실을요. 아기는 죽지 않았다고요. 살아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근본 없는 여자였고 아들이 혼자 아기를 키우며 재혼도 못할까봐 의사를 매수해서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철수가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불러준 노래들. 매일 밤 태교로 불러주던 자장가들. 그것을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를요. 아내 미영은 그 테이프를 항상 들고 다녔었죠. 배를 쓰다듬으며 매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테이프를 아기 베넷저고리에 넣어서 함께 미국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기억했습니다. 30년 전 봄. 아내의 배가 불러왔을 때였어요. 여보, 아기한테 노래 불러줘요. 미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철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당신 목소리 들으면 아기가 좋아해요. 막 움직이거든요. 미영이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매일 밤 노래를 불러줬어요. 아내의 배에 입을 대고 불렀습니다. 우리 아가 아빠야. 곧 만나자. 클래식 아리아도 불렀죠. 자장가도 불렀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은 행복해했어요. 당신이 부르면 아기가 정말 좋아해요. 어느 날 미영이 카세트 테이프를 건넸습니다. 이거에 녹음해줘요. 내가 매일 들을 수 있게. 철수는 그날부터 노래를 녹음했습니다. 한 곡 한 곡 정성껏 불렀어요. 다 녹음한 뒤 테이프 겉면에 글씨를 썼습니다. 우리 아가와 미영이만 듣는 노래 마이너스 아빠가. 미영은 그 테이프를 보물처럼 간직했어요. 매일 들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요. 그리고 3개월 후 미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수는 링컨 센터 무대를 마지막으로 노래를 그만뒀어요. 30년 동안 단 한 곡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미영을 죽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이 가수가 아니었다면, 늦게까지 연습하지 않았다면 미영이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어졌어요. 어머니. 철수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삐.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혼란이었어요. 3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딸.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철수는 수천만 들여다봤어요. 1995년생 김지은 미국 뉴욕 입양. 뉴욕. 미국 어딘가에 딸이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철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뉴욕행이었어요. 짐은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첩과 낡은 옷 몇 벌만 들어있었죠. 비행기에서 철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지은아, 아빠가 간다. 꼭 찾을게. 5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뉴욕의 호텔들을 돌아다니며 접시를 닦았어요. 파티가 있을 때마다 몰래 연회장을 살폈습니다. 혹시 자신을 닮은 여자가 있을까? 혹시 그 테이프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철수의 손이 멈췄어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곧 찾을게.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그때였습니다. 주방장이 큰 소리로 TV 좀 켜보라고 외쳤어요. 주방 구석에 걸린 작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욕 역사상 최악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철수는 TV를 보다가 설거지를 멈춰섰어요. 화면에 비치는 흰 눈이 보였습니다. 30년 전에 아내가 죽던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죠.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버티자. 지은이를 만날 때까지만.
접시를 닦으며 시계를 봤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창문이 없어서 밖 날씨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방 문이 열릴 때마다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더 습했죠. 젊은 웨이터가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밖에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뉴스에서 외출을 자제하라고 한다고요. 웨이터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파티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손님들은 오긴 오는 것 같다고 수군거렸죠. 철수는 고개를 들어 주방 문 쪽을 바라봤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하얀 눈송이가 날아들어왔습니다. 폭설이었어요. 철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씨가 어떻든 자신과는 상관없었어요. 여기서 설거지만 하면 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주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제임스 박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주방장님, 큰일 났어요.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주방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메인 가수가 공항에 갇혔대요. 폭설 때문에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어요. 주방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제임스가 휴대폰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파티가 망했다고, 완전히 망했다고요. 주방장이 대체 가수를 구하라고 말했지만 제임스는 이 시간에 어디서 구하냐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철수는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제임스는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공연을 맡아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언제나 거절이었어요. 폭설 때문에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였죠. 제임스는 10통, 20통 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용없었어요. 젠장! 제임스가 벽을 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문이 열렸어요.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제임스 씨, 상황이 어떻게 돼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제니퍼 킴. 오늘 파티의 총괄 디렉터였습니다. 철수는 순간 손을 멈췄어요. 그 여성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일까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메인 가수가 못 온다고 들었어요. 제니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15명한테 전화했지만 다 거절당했다고 대답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니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VIP 손님 50명이 연회장에 앉아 있다고 말했어요. 1인당 $5,000씩 낸 파티라고요. 1시간 안에 해결 안 되면 제임스 씨 책임이에요. 제니퍼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제임스는 계속 알아보겠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니퍼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주방 문이 닫혔어요. 제임스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서 있던 제임스가 갑자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침 웨이터가 쟁반을 들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야, 너 오늘 실수 몇 번째야? 웨이터가 당황하며 자신은 실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제임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말대꾸해. 제임스가 웨이터의 쟁반을 확 쳐버렸습니다. 쨍그랑. 유리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웨이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가 소리쳤습니다. 뭘 보냐고 일이나 하라고요. 그리고는 주방을 나갔습니다. 철수는 깨진 유리를 치우러 가는 웨이터를 도왔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웨이터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제니퍼, 혹시 우리 지은일까? 철수는 아까 본 그 여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5년 동안 수없이 봤잖아. 그때마다 다 아니었어. 철수는 다시 설거지대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물에 담그며 생각했어요. 5년 동안 뉴욕의 호텔들을 돌아다니며 얼마나 많은 지은이 일지도 모르는 여자들을 봤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혹시 하는 마음에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언제나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철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접시를 닦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주방 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는 주방 문틈으로 연회장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신사들과 드레스를 입은 숙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수가 못 온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제니퍼가 무대 옆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철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자꾸 눈길이 갔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설거지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주방 밖에서는 계속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전화를 꺼는 소리, 웨이터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손님들이 불만을 표하는 소리.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어요. 철수는 물속에 손을 담근 채 생각했습니다. 파티가 망하겠구나. 그때 연회장에서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크를 잡은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철수는 다시 주방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제임스가 무대에 서 있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메인 가수가 폭설로 인해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손님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돈을 돌려달라는 소리, 이게 무슨 파티냐는 항의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제니퍼는 무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 여성이 누구든 지금 힘든 상황인 건 분명했습니다. 철수는 주머니 속 수첩을 만졌습니다. 5년 동안 매일 꺼내본 그 수첩. 지은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연회장의 소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손님들의 항의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어요. 환불하라는 소리, 시간 낭비라는 고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샴페인 잔을 거칠게 테이블에 내려놨고 누군가는 코트를 집어들고 출구로 향했죠. 제니퍼는 무대 옆에 서서 전화기를 귀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번째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지만 곧 거절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제니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6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제니퍼는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연락처에 남은 이름들을 스크롤했지만 더 이상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제임스가 여전히 해명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죠. 하지만 손님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1인당 $500씩이나 냈는데 이게 뭐냐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제임스의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수건으로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주방 문틈에서 철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홀로 서 있는 제니퍼의 모습이 보였어요. 철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니퍼는 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거절당한 거였죠.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멈춰섰어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에 불어 터진 손가락, 깊게 패인 주름. 60살 늙은이의 손이었죠.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임스가 무대에서 내려와 제니퍼에게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제니퍼를 가리키며 뭐라고 소리쳤어요. 제니퍼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주변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완전히 개판이라는 소리, 프로답지 못하다는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렸어요. 제임스는 손님들의 시선을 느끼고 제니퍼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뭐라고 따져 물은 뒤 화장실 쪽으로 사라졌어요. 도망친 거였습니다. 제니퍼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 화면이 꺼졌어요.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8시 45분. 파티 시작한 지 벌써 45분이 지났어요. 1시간짜리 공연 시간인데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니퍼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 단골 재즈 가수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미안하다는 말이 돌아왔어요. 지금 브루클린이라 도저히 못 간다고 했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니퍼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주방 문틈에서 지켜보던 철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표정. 모든 걸 잃은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30년 전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때 연회장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손님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제 그만 기다렸다고 환불해달라고요. 다른 손님들도 일어섰습니다. 시간 낭비 그만하자는 외침이 터졌죠. 사람들이 출구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대로 뛰어가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그 자리에 서서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어 던졌어요. 붉게 부어오른 손이 드러났습니다. 앞치마를 풀려고 했지만 매듭이 꽉 조여져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젖은 앞치마를 입은 채 주방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동료가 뒤에서 불렀지만 철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달렸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60살 몸이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나가는 손님들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철수는 그 틈을 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철수는 그 화려함 속에서 가장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음식물 얼룩 묻은 앞치마, 낡은 운동화, 땀으로 젖은 얼굴. 사람들이 철수를 쳐다봤어요. 코를 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게 뭐냐는 수군거림이 들렸죠. 하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녀는 여전히 무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요. 철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제니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주방 직원이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임스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철수를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다가와 철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당장 안 들어가. 철수는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주변 손님들이 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냄새 난다는 소리, 경비원을 부르라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아닌 제니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빈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제니퍼는 철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빈 시간을 채운다고. 주방에서 일하는 접시 닦기가. 그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임스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지금 미쳤어? 제임스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음식물 얼룩 묻은 앞치마, 물에 부른 손, 땀으로 범벅인 얼굴. 그의 눈에는 경멸만 가득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킬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냐는 소리, 코미디냐는 비아냥이 터졌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제임스가 철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당장 나가. 망신당하기 전에. 하지만 철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니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니퍼는 망설였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황당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나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가고 있었어요. 제니퍼는 철수의 눈을 봤습니다. 깊고 슬픈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제니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세요. 제임스가 돌아섰습니다. 뭐? 제니퍼, 너 제정신이야? 제니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수를 향해 무대를 가리켰어요.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세 개의 계단이 보였어요.
하지만 산처럼 높아 보였습니다. 30년 만의 무대였죠.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철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60살, 접시 닦기, 물에 부른 손, 아무도 원하지 않는 늙은이. 객석에서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니퍼를 봤어요.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무대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거는 눈빛이었어요. 철수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 사람, 왜 자꾸 눈길이 갈까? 왜 가슴이 뛰는 걸까? 콧날이 아내를 닮았어요. 눈매도 닮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의 미소는 자신을 닮았습니다. 철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저기 있을지도 몰라. 아빠가 노래를 부를게. 첫 번째 계단. 철수는 발을 올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손으로 난간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두 번째 계단.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객석에서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 노인네 진짜 올라가네. 세 번째 계단. 철수는 마침내 무대 위에 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60살 몸이 30년의 공백을 견디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무대 바닥. 차가운 대리석이 운동화 밑창을 통해 느껴졌어요. 30년 전엔 이 감촉이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려움이었죠. 심장이 귀까지 쿵쿵 울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였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떨렸어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객석에서 킬킬거리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 노인네 진짜 노래 부른대. 완전 웃겨. 냄새 나겠다. 철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조명이 켜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30년 전 링컨 센터의 조명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웠죠. 화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조명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땀에 젖은 앞치마, 음식물 얼룩, 물에 부른 손, 주름진 얼굴. 모든 게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객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완전 코미디네. 냄새 나겠어.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마이크 스탠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소리가 무대 위에 울렸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삐걱.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드디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 스탠드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 손이 빗나갔습니다. 객석에서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 또 빗나갔습니다. 못 잡니다. 저거. 세 번째. 철수는 눈을 감고 손을 뻗었습니다. 찰칵. 겨우 잡았어요. 마이크 스탠드가 손에 잡혔습니다. 차가웠어요. 무거웠습니다. 30년 전에는 가볍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죠. 철수는 마이크를 입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조명이 더 밝아졌어요.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객석이 보였습니다. 약 200명의 사람들. 하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팔짱을 낀 사람. 일어서려는 사람. 핸드폰을 보는 사람.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지금 노래를 부를게. 30년 동안 묻어뒀던 아빠의 목소리를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가슴이 가라앉았어요. 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객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음악도 없었습니다. 반주도 없었어요. 오직 철수의 목소리만이 있었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였어요.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묵직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목소리였죠. 객석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일어서려던 동작을 멈췄어요. 핸드폰을 만지던 손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대를 봤어요. 두 번째 소절. 철수의 목소리가 더 깊어졌습니다. 연회장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링컨 센터에서 울려 퍼졌던 그 목소리.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젊음은 사라졌어요.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슬픔이 배어 있었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 30년간 쌓인 외로움. 모든 게 목소리에 녹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노래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링컨 센터 무대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26살의 철수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객석은 만석이었어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젊음이 폭발했습니다. 열정이 넘쳤죠.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환호성이 홀을 뒤흔들었죠. 철수는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꽃다발을 받았어요. 객석 맨 앞줄. 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철수는 아내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영도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사랑해요, 여보. 미영의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철수도 입모양으로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해. 그날이 철수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3개월 후. 미영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소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목을 조였어요. 하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객석의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60대 남자.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부인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뒷줄에 앉은 젊은 커플. 여자가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남자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죠. 구석에 앉은 할머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무대 옆에 서 있던 제니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흐느끼고 있었죠. 제임스도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를 훔쳤어요. 철수의 노래가 계속되었습니다. 네 번째 소절. 목소리가 더욱 절절해졌어요.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였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멈췄어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오직 철수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소절. 철수는 눈을 뜨고 객석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수건을 꺼내는 사람들이 보였죠. 철수는 그들을 보며 노래했습니다. 마지막 음표.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침묵.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7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짝! 한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2명이 더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듣는 박수. 30년 만에 보는 기립박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객석의 사람들도 울고 있었어요. 박수를 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도 울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제임스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분이 넘게 계속되었어요. 철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했어요. 그리고 무대 옆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대 옆 구석에 도착해서야 겨우 벽에 기댈 수 있었습니다. 박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부른 노래, 그 무게가 너무 컸죠.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나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 남자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는 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여전히 붉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등을 두드리고 고맙다는 말을 건넸죠. 철수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아직 볼에 남아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눈물을 닦으며 나갔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몇 명뿐이었어요. 철수, 제니퍼,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제임스. 제니퍼가 천천히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철수가 눈을 떴어요. 제니퍼를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선명했습니다. 콧날, 눈매, 입술 모양. 아내를 닮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수없이 봤던 얼굴들. 그때마다 다 아니었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니퍼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파티를 살렸어요. 손님들도 모두 만족하셨고, 제니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 같은 사람을 믿고 기회를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제니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를 똑바로 봤어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철수입니다. 저는 제니퍼 킴이에요. 김. 철수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김 씨는 흔한 성이었으니까요. 예전에 가수셨어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30년 전에요. 30년이나. 제니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생각난 듯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 드릴 게 있어요. 제니퍼가 가방 속을 더듬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었죠. 철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니퍼가 작은 주머니를 꺼냈어요. 지퍼를 열고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금이가 있었습니다.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제니퍼가 테이프를 들어보였습니다. 제가 입양될 때 가지고 왔대요. 베넷 저고리에 들어있었다고.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프 겉면에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어요. 30년 전 자신이 쓴 글씨였습니다. 우리 아가와 미영이만 듣는 노래 마이너스 아빠가.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짚었습니다. 이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철수의 반응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철수는 테이프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아내의 배를 쓰다듬던 손길.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여보, 아기가 움직여요. 미영이 철수의 손을 잡아 배에 갖다 댔습니다. 정말로 뭔가 톡톡 차는 느낌이 있었어요. 철수는 그날 밤 배에 대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우리 아가, 아빠 목소리 들려. 미영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겨울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죠.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둘만의 세상이었어요. 당신이 노래 부르면 아기가 정말 좋아해요. 미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막 움직이거든요. 철수는 매일 밤 노래를 불러줬어요. 클래식 아리아도 불렀습니다. 자장가도 불렀죠. 미영은 그 옆에서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요. 고마워요, 여보. 미영이 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아기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요. 3개월 후, 눈 내리는 밤, 미영은 떠났습니다. 철수의 품에서요.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불러주던 밤들. 그 노래들을 녹음했던 순간들. 겉면에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던 기억.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어머니가 물려주셨어요. 친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거라고. 제니퍼가 테이프를 소중히 쓰다듬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은아. 작은 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하지만 제니퍼는 들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제니퍼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테이프를 보며 울 뿐이었죠.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5년을 뉴욕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이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이프 겉면에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어요. 30년 전 자신이 쓴 글씨였습니다. 우리 아가와 미영이만 듣는 노래 마이너스 아빠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불러주던 밤들. 녹음 버튼을 누르고 한 곡 한 곡 정성껏 불렀던 순간들. 겉면에 글씨를 쓰던 기억. 우리 아가와 미영이만 듣는 노래 마이너스 아빠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니퍼는 철수의 반응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제니퍼가 다가왔어요. 철수는 테이프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테이프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니퍼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입양될 때 가지고 왔대요. 베넷 저고리에 들어있었다고. 철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베넷 저고리. 바로 그거였습니다. 미영이 손수 만든 베넷 저고리. 거기에 테이프를 넣었었죠. 친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거래요. 제니퍼가 테이프를 소중히 쓰다듬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어요. 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제니퍼가 황급히 철수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일어설 수 없었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 딸을 빼앗긴 분노, 30년간의 외로움, 5년간의 절박함, 모든 게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니퍼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저 철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줄 뿐이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철수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보기 안 좋은 모습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니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벽에 기대섰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번, 두 번.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한다고.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꺼내본 수첩이었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제니퍼 씨, 이걸 보시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건넸어요. 제니퍼는 수첩을 받았습니다. 희미한 글씨가 보였어요. 1995년생 김지은 미국 뉴욕 입양. 제니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겁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 전 제 아내가 아이를 낳고 돌아가셨어요.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아기도 죽었다고 들었죠. 3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철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알았습니다. 아기는 살아있었다고. 미국으로 입양 보내졌다고. 제니퍼는 수첩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뉴욕을 돌아다녔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철수가 제니퍼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테이프. 제가 만든 겁니다. 제니퍼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방에서 테이프를 다시 꺼냈어요. 겉면을 봤습니다. 우리 아가와 미영이만 듣는 노래 마이너스 아빠가. 제니퍼의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제니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말도 안 돼요. 제니퍼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당신은 접시 닦이잖아요. 제 아빠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첩의 글씨, 테이프, 철수의 눈빛, 모든 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봤습니다. 아빠.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말을요. 연 회장은 고요했습니다. 철수와 제니퍼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니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철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죠. 제니퍼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만졌습니다. 30년 동안 자신과 함께였던 유일한 것. 밤마다 들으며 위로받았던 목소리. 그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철수는 제니퍼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콧날은 아내를 닮았어요. 눈매도 닮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의 미소는 자신을 닮았죠.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제니퍼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철수의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거칠었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철수도 손을 뻗었습니다. 제니퍼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물에 부른 자신의 손과는 너무 달랐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제임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연회장 문을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니퍼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철수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철수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니퍼는 철수를 꽉 껴안았습니다. 얼굴을 철수의 가슴에 묻었어요. 작게 흐느꼈습니다. 철수도 딸을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안는 딸이었어요.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죠.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제니퍼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세게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연회장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철수와 제니퍼는 연회장 구석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여전히 테이프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놓지 못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제니퍼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죠.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제니퍼가 테이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제니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좋은 목소리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자랄수록 궁금했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철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아빠는 내가 죽었다고 들었어.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니퍼는 철수를 봤어요. 철수의 눈에는 30년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입양 보냈다고 했죠?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씀하셨어. 철수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것만 남기고 가셨지. 제니퍼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희미한 글씨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5년 동안 저를 찾으셨다고 했죠? 그래. 뉴욕 곳곳을 돌아다녔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호텔마다 접시를 닦으며 파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살폈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너를 닮은 사람이 있을까? 혹시 그 테이프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제니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철수를 껴안았어요. 세게 안았습니다. 찾아줘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철수도 딸을 안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어요. 5년의 고통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직 행복뿐이었습니다. 연회장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가장 밝은 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철수는 어제처럼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어제 밤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책상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제니퍼가 준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제니퍼 김마이너스 이벤트 기획자. 철수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딸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명함. 30년 만에 손에 쥔 증거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니퍼였어요. 아빠, 일어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말. 철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응. 방금 일어났어. 오늘. 시간 되세요? 제가 브런치 준비했어요. 철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철수는 옷장을 열었어요. 낡은 청바지와 회색 티셔츠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오늘은 딸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철수는 가장 깨끗한 옷을 골랐어요. 조심스럽게 입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제니퍼의 아파트 앞에 철수가 섰어요.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철수는 30년 동안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동네였죠.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떨렸어요. 어제 밤의 일이 정말이었을까? 혹시 꿈이었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제니퍼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빠. 철수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딸이 정말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넓고 밝았습니다. 철수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큰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실은 철수가 살던 쪽방의 10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고급 가구들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죠. 벽에는 큰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값비싼 것처럼 보였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깨끗한 대리석 바닥에 자국이 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편하게 계세요, 아빠. 제니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편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식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6인용 대리석 식탁이었어요. 윤이 반들반들 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황금빛 팬케이크가 3장 겹쳐져 있었어요. 메이플 시럽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선한 과일들. 딸기, 블루베리, 키위가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갓 짠 오렌지 주스. 진한 향이 났습니다. 베이컨과 스크램블 에그.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5년 동안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었죠. 앉으세요, 아빠. 제니퍼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의자가 푹신했습니다. 제니퍼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니퍼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많이 울었나 봐요. 많이. 드세요. 제니퍼가 팬케이크를 철수의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시럽도 뿌려줬어요. 철수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입 베어 물었죠. 달콤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입안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제니퍼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눈이 마주쳤어요.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있었어요. 제니퍼는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내내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었죠. 아빠, 이 테이프의 노래들. 전부 아빠가 부른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매일 불러줬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배에 대고 노래를 불러줬지. 철수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불러주던 밤들. 아내가 행복하게 웃던 얼굴. 내가 태어나면 함께 듣자고 했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니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목소리가 아빠였다는 걸 몰랐어요. 제니퍼가 테이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가 절 지켜줬어요. 제니퍼가 말을 이었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테이프를 들었어요. 제니퍼가 흐느꼈어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누군가 절 사랑한다는 걸 느꼈어요. 철수도 울었습니다. 딸이 그 테이프로 위로받았다는 사실. 자신의 목소리가 30년 동안 딸 곁에 있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빠.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접시 닦는 일 그만두실 수 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빠는 괜찮아. 아빠. 제니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는 가수예요. 그 목소리로 사람들을 울리는 분이에요. 제니퍼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철수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눈빛.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링컨 센터 작은 공연장. 200석 규모의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이곳은 특별했습니다. 무대 위에 2개의 마이크가 서 있었어요. 객석은 만석이었습니다. 제니퍼가 초대한 사람들이었죠.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6개월 전 연회장에 있었던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첫 줄 중앙에는 빈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죠. 미영이었습니다. 철수의 아내. 제니퍼의 엄마. 무대 옆 대기실에서 철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깨끗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입는 무대 의상이었습니다. 제니퍼가 준비해 준 것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딸이 함께였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제니퍼가 들어왔어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빠, 준비되셨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니퍼가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철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든든했습니다. 무대 감독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켜졌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옆에 서 있었어요. 제니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니퍼가 철수를 봤어요. 30년 만에 제 아빠가 다시 무대에 섭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제니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부릅니다. 제니퍼가 철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테이프에 담긴 그 노래였어요. 철수가 먼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3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제니퍼가 화음을 넣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목소리였어요. 철수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버지와 딸의 노래. 30년 만에 이어진 하모니. 첫 줄에 놓인 미영의 사진에 조명이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마치 함께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노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철수와 제니퍼는 서로를 마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마지막 음이 공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침묵. 7초의 침묵 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죠. 철수와 제니퍼는 손을 꽉 잡고 인사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은 껴안았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 5년 동안 찾아 헤맸던 날들, 모든 게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1시간 후였습니다. 철수와 제니퍼는 공연장 밖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니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미영아, 우리 딸 찾았어. 우리 지은이 찾았어.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제니퍼는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서 함께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접시 닦던 손으로 다시 잡은 마이크, 잃어버렸던 목소리로 다시 부른 노래, 그리고 찾아낸 딸. 철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어요. 마치 미영이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